오늘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의 하윤선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과는 올해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죠? 처음 뵙는 맞습니다. 거죠? 네. 새해는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설날 구정이 또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을 또 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또 네. 라디오 코리아 가족분들도 그렇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가족분들 또 그 주위에 계신 지인분들 또 함께 일하시는 일터의 동료분들 또 저희한테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모두가 이렇게 소망하시는 일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새해 덕담.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자, 저희가 지난달에는 장은영 매니저님 그리고 KT 선생님 오셔서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말씀을 나눌 때 또 그때 날씨가 좀 추워서인지 많은 분들 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 그동안 좀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이 독감을 네. 피할 수가 없어서 아, 네. 예, 고생을 2, 3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이제 잘 회복됐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건강하게 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평소 박화실 보험에서 전문가 분들이 뭐 2분 아니면 3분 이렇게 지난 연말에는 4분 네. 총 출동해 주셔서 함께 이제 내용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혼자 나와 주셨어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지 또 궁금한데 네. 오늘 나누어 주실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요즘 아시다시피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서부 지역에 막 홍수가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산사태도 있었다고 하고 또 북부 지방에 눈도 많이 왔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이런 자연재해가 보험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들을 좀 제가 조사해서 나누어 드릴 정보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준비를 해봤고 네. 또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이제 클레임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최근에 이 디덕터블과 관련된 사례들이 좀 저희 사무실에도 많고 해서 디덕터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 네. 디덕터블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거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나누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클레임하실 때 주의하실 것들 그래서 또 시간이 되면 또 용어도 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누게 될 그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나누었던 내용 리뷰를 먼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뷰를 좀 간단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우리 저희 장은영 매니저님께서 새해니까 새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또 차를 새로 구입하실 분들 또는 자녀분들이 새롭게 운전면허 취득하게 되는 경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KT 선생님이 기본적인 생명보험과 관련된 용어 네. 좀 나눠 주셨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을 주셨었어요. 맞습니다. 네. 장은영 매니저님이 아주 학구파답게 저희 사무실에 학구파이시군요. 예, 정말 뭐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자동차 보험부터 보면 차량을 선택하실 때 차량에 따른 안전도, 그다음에 사고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 구입하시기 전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에이전트하고도 상담하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도 소개를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충전 시간 또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배터리 문제 때문에 차량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들 좀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자녀분들 운전면허 새로 취득을 하게 됐을 때 네, 네. 가능하면 안전운전 꼭 받게 해주시라는 것. 그렇죠. 사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보험료를 좀 세이브하는 데도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자녀분들 사고 낼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처리해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가능하면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아. 또 사고 운전 시작할 때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 가이드를 에이전트분들하고 좀 상의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스테이트팜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능동적으로 성숙한 한 개인의 운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고 처리할 때 대시캠 네. 설치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고를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요 그 카메라 네. 앞뒤로 설치하는 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뒤에도 필요하겠다 싶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 특별히 운전 좀 이제 시작하면서 좀 많이 걱정되실 텐데 그럴 때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집 새로 구매하시는 거에 네.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제 새로 집을 구입하시면 모기지 통해서 추천하는 데를 가입하실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현재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데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대부분 큰 디스카운트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자동차 보험이 있는 곳하고 같이 좀 조인해서 가입하시도록 추천하고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세입자한테 싼 보험료로 일정 부분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한 달에 네. 10불 내외로. 네. 그건 렌터스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가입하시도록 서로 협의하셔서 네.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네, 정말 뭐 리뷰를 또 들으면서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들이 또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또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들 나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생명보험도 또 KT 선생님이 나눠주셨었는데 네. 새해라고 이제 용어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인슈어드는 뭐 보험 가입자를 얘기한다. 오너가 좀 다르다. 가입자랑 네. 같을 수도 있고 베네피시얼이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모드 보험료를 내는 방법 또 캐시 서렌더는 뭐 보험을 해지하고 종료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해주셨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의 이 용어들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네. 지난 시간 리뷰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오늘 네.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오늘 나눌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와 네. 관련된 정보 통계 자료를 조금 살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덕터블 넘어가겠습니다. 네. NCEI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National Centers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네. 그래서 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고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올해 아시는 것처럼 아틀란타 지역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추위 때문에 동파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북부 지방에는 눈도 왔었고 서부에는 홍수,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2023년이 막 지나갔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기록, 그다음에 과거의 기록들은 어떤 추세에 있는지 한번 나눠 받을까 해요. 네네. 지난 한 해 일단 통계가 예. 궁금하네요. 네. 1년 동안 2023년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원 이렇게 영어로 하면 1 빌리언 이상을 이야. 자연재해를 별도로 수집합니다. 정보를. 네. 작년 한 해 28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네. 가뭄도 있었고요. 가뭄 1건, 홍수 4건, 그다음에 시비어 스톰 해서 19건, 네. 그다음에 2건의 열대성 사이클론, 그다음에 산불도 1건이 있었고요. 네. 겨울철에 윈터 스톰 492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 40년 이상 이 추세를 한번 봤더니요. 네. 80년부터 2023년까지 한 43년간이죠. 평균 1조 이상의 데미지가 발생한 피해 건수가 평균 8.5건이래요. 네. 그런데 최근 거를 살펴보면 네. 최근 4, 5년 평균 20건 이상이랍니다. 굉장히 예, 전체 늘어났네요. 평균보다 훨씬 많은 네. 거죠. 그래서 요거를 10년 단위로 좀 따져 봤거든요. 네. 1980년도부터 2023년이면 43년, 처음 80년대 10년간 총 33건이었어요. 네. 근데 90년대
90년 91년부터 2000년까지 57건. 확 늘어났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2000년대 10년간, 네. 2010년까지는 67건. 여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네네. 2010년부터 10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죠. 네네. 두 배로 늘었습니다. 131건. 오, 굉장하네요. 네. 작년에만 28건. 네. 10년치를 곱하면 280건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최근에 자연재해 중에서 1조가 넘는 이런 큰 재해가 증가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네. 저희가 뭐 각 개인들이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거가 그렇게 없어 보이죠. 네. 그다음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런 현상을 이해할 때 내가 보험을 좀 더 관리 잘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연재해가 오든 우리가 대비되어 있을 때 준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견지에서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세계 시민으로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각 개인이 이런 기후 변화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사실은 자연재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온실효과라든지 네.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구촌을 살아가면서 자연에게 주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일상에서라도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넓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수치로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상상을 충격적이네요. 예, 초월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예, 같아서. 맞습니다. 이 추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뭐 통계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나 네. 알라바마나 또 플로리다나 계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이제 더 심각하죠. 그렇죠. 네. 자, 아시다시피 플로리다 지역 작년에 이슈가 많았는데 보험사들이 이제 보험 더 이상 못 가입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이제 조지아 지역 네. 또 중소보험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고객님들이 집보험 특히 집보험 가입 문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보험료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사가 가입을 처리하고 철수한다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고객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 스테이트팜에 렌탈 프로퍼티 집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네네. 임대형 주택을.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싼 데를 찾아서 가셨는데 3, 4년 만에 보험료가 40%가 오르신 거예요. 야, 40%. 예, 그래서 너무하네. 1,000불 했으면 1,400불. 근데 이게 요즘 일상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이제 문의하시고 결국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하셔서 다시 옮겨오셨고 네. 또 다른 사례는 갑자기 고객님 전화하셔서 빨리 무조건 집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보통 같으면 보험료도 비교하시고 조건도 비교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두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전의 보험사가 더 이상 조지아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 그래서 상황이 제가 이 있군요. 두 가지 네. 사례가 네. 지금 말씀하는 자연재해, 어. 회사의 로스, 네. 재정의 악화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클레임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철수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 되고 이런 영향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보시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런 뉴스들을 너무 좀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뉴스지만 좀 민감하게 알아두고 계실 부분들은 네. 같이 나누는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추세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과거에 고객 입장에서 내가 좋은 회사, 그다음에 싼 보험료 이렇게 찾아서 원하시는 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이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보험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겠다. 뭐 네. 이거 따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광고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보험 관련된 추세들 점점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이외에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보험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사례 하나, 네, 또는 보험사가 철수하는 사례. 네, 근데 이제 기존의 고객을 포함해서 보험사들이 이제 또 다른 보험 가입에 제약을 두고 있는 경우들인데요. 네. 아까하고 이제 두 가지 사례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가입 대상 팔러시의 수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일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네, 임대용 주택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클레임 기록이 깨끗하신 분들은 네, 이 개수에 제한 없이 팔러시를 가입하도록 허용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2월 초부터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요. 네. 총 제한돼서 뭐 5개 이상의 렌탈 프로퍼티 임대용 주택은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에 이제 가입된 분들은 계속 유지하고 네. 바꾸거나 이럴 때 제약을 또 둔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 분들, 중국 분들은 임대용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제한을 다른 회사들이 일부 두고 있을 때 저희 회사들은 제한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미 다른 회사들은 또 제한이 있긴 예.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좀 관리하시기에 불편하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많은 팔러시가 있으면 이제 옛날에는 좋은 회사를 하나 선택하고 네. 좋은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일괄적으로 다 맡겨놓고 그렇죠.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해왔는데 네. 앞으로는 이게 분리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한도에 네네. 맞춰서. 근데 기존에 가입돼 있다면 저희 고객님들은 문제는 없으시고 새롭게 추가되는 게 5개 이상은 좀 제약이 있으니까 네. 기존에 5개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나 회사하고도 원활한 소통, 그다음에 새롭게 다른 데 가입하는 분들하고도 네. 더 확인을 잘 하시고 소통하시고 민감하게 좀 대응하시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해진 거죠. 네네. 아, 그러네요.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든 걸 다 이제 맡기고 좀 그런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보험을 들더라도 계속 뭔가 좀 신경 써야 되고, 변화에 민감하게 좀 네.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추세도 봤고 네. 보험사들의 어떤 트렌드 또는 어떤 결정들을 하는지 변동 요건들 이런 환경이 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디덕터블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아나운서님도 뭐 저희랑 오랫동안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 디덕터블이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디덕터블은 이제 고객이 부담해서 내는 비용.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하면 네. 뭐 자기 부담금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 지역에 뭐 한국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용어가 한국하고는 좀 다르니까 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영어 단어 커버리지 하나하나 신경 쓰시고 확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디덕터블은 클레임을 하실 때 내가 부담하는 내가 먼저 내는 금액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 네. 근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디덕터블을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은지 네. 어떻게 적용받는지 근데 이렇게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우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은 게 좋은 건가 때로는 클레임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클레임 안 할 거야 절대로. 장담을 예. 하시는군요. 모기지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네. 그냥 보험 가입하는 거고 어. 엄청 높게 잡아서 보험료는 싸게 하고 싶어.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뭐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디덕터블을 적게 내고 싶긴 한데 이게 또
그 100% 맞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음, 클레임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라는 게 중요했어서 네. 아나운서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상황을 좀 예측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실제 사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개념적으로 디덕터블을 파악하고 계신 것과 실제 어. 사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사전에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오늘 그래서 디덕터블 사실 왜 필요한지 네. 그거부터 설명하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객님들과 보험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네. 네. 이런 걸 좀 이해해 보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적정 금액을 찾는 것까지 네, 한 번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반 개념적으로 디덕터블이란 개념은 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보험사와 개인이 어떤 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공유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있는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좀 더 필요한 정보로 넘어가 보면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죠. 본인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 일부를 보상하게 되는데 나는 초기 비용을 내가 부담한다.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느냐? 많은 분들이 네. 디덕터블이 회사가 정하는 거로 알고 계시거나 네. 나하고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세팅됐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는 절차에 있어서 보험 가입 고객이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정하는데요. 네. 하나는 보상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금액을 세팅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 보험이든 집 보험이든 500불 또는 1000불 네. 또는 2000불. 그럼 얼마의 보험 청구가 들어가더라도 그 금액이 항상 고정돼서 일정 금액을 내가 부담하고 그렇죠. 회사가 잔여 금액을 지불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특정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퍼센테이지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50만 불의 커버가 되는 건물을 보장받는 팔러시라면 네. 1%. 그럼 50만 불을 집이 완전히 전파돼서 새로 지어질 때 그 건물을 보장받는 세팅된 금액의 1%, 네. 많게는 5% 또는 0.5%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네.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없는 경우들 네. 제가 아나운서님께 하나 퀴즈를 한번 내봐 드릴게요. 네. 집이 불이 나서 다 전소되고 네. 그 집을 새롭게 짓는 금액, 보장받는 금액으로 세팅된 게 50만 불입니다. 네. 그런데 그 디덕터블을 1%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디덕터블이 5천 불이겠죠? 네. 네. 50만 불을 보장받기로 돼 있었고 1%니까. 네. 근데 불이 났어요. 그 집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3만 불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네. 디덕터블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1%. 예. 네. 면 얼마? 3천 불일까요? 5천 불일까요? 답은 5천 불입니다. 그래요. 이게 네. 실제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예. 어. 그래서 디덕터블 금액이 중요한 것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좀 더 작게 났다면 5천 불의 디덕터블이니까 네. 실제로 4,500불의 피해가 났다면 클레임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클레임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좋죠. 네. 예. 왜냐하면 디덕터블을 항상 살펴보도록 하는데 네. 1%의 기준을 디덕터블로 적용하면 피해 보상되는 금액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리뉴가 되면서 네. 세팅되는 보상 한도, 건물에 대한 집보험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정해진 게 1년 동안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리뉴되는 팔러시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디덕터블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너무 높게 하면 클레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본인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 네. 상관관계를 좀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전반적으로 어떤 좀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뭐 해마다 다를 수 네. 있고 과거 10년, 20년 전에 디덕터블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좀 다를 건데 네. 요즘 적정하게 설정되는 디덕터블 금액을 보면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500불에서 1000불, 네. 높게 하면 2000불이나 2500불 또 이렇게도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보통 500불, 1000불 많이 하시고요. 네. 근데 뭐 디덕터블 하나도 내지 않겠다는 옵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을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보험을 하는 고객님들은 클레임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좀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지 예상되는 디덕터블을 고려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네. 사고는 급작스러운 사고가 많아서 얼마든지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보험은 낮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1000불을 많이 과거에 선호하셨는데 네. 근데 과거를 따져보면 조지아 지역의 집 가격이 과거 한 5, 6년 전 네. 10만 불, 20만 불대 집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최하 30, 40, 50. 근데 그때처럼 1000불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주택의 보장 범위가 높아질수록 디덕터블도 적당히 조정되면서 이에 상응하도록 디덕터블을 조정하면 그 비용은 사실은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디덕터블은 사소한 것, 네.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 이런 클레임 청구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가장 큰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누가 해주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 선이 정해지면 네. 내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내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 클레임 신청이 불필요한 게 억제되니까 네. 정말 필요한 분들, 불가항력적인 것들 이런 재해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는 데 좀 유익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20만 불짜리 집을 보험 가입할 때 세팅되는 1000불의 디덕터블과 200만 불짜리 집을 커버하는 보험의 디덕터블 1000불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봐요. 그러네요. 적정한 선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서 관리를 하시면 네. 보험료도 조금 낮출 수 있고 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잖아요. 네. 사소한 것들은 좀 가볍게 내가 관리하고 네.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면 네. 그것이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10만 불짜리 보험을 청구를 하든 1000불짜리 보험을 청구하든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고객님들이 너무 낮은 보험료를 선택하신다기보다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디덕터블이 얼마인지 적정하게 좀 고려해 보시고 또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는 디덕터블을 피해 보상 타입별로 좀 나누어서 차등해서 적용하는 데도 있고요. 네. 어떤 데는 이 항목은 1000불, 요거 외에는 몇 프로 다 다르게 하는 데도 있고 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낮은 보험료 외에 디덕터블 살펴보시고 관련 제약 조건들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네, 집보험 관련해서 디덕터블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디덕터블을 이렇게 좀 정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디덕터블 무조건 적게 내는 게 이게 정말 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적정한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사례를 한 2개 정도 갖고 나왔는데요. 네네. 이 사례를 들으시면 이제 청취자분들도 디덕터블 적용되고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임대용 주택, 뭐 렌탈 프로퍼티라고 하죠. 네. 이건 이제 다수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과 관련된 사연인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집을 소유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유지 보수나 이런 것도 지식도 많으시고 또 컨트랙트하고 직접 연결해서 잘 관리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보험 네. 이제 랜로드가 되셔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분은 디덕터블을 항상 5% 두엘링 커버리지 건물을 보장받는 금액의 5%를 항상 세팅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50만 불 집이라면 5%니까 네. 2만 5천 불. 그러니까 2만 5천 불 이하의 클레임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루는 전화가 오셔서 왜 이렇게 우리 디덕터블이 높으냐고 불평을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다른 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5%. 그래서 이 집을 디덕터블 빨리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디덕터블 낮추거나 이러면 커버리지들도 새로 계산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고객님이 보험료가 바뀌기 때문에 네. 컨펌을 확인하고 이제 본사에 또 요청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변동이 예상되는지 확인해서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답신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네. 지금 커버리지 중에 디덕터블을 낮춰달라고 한 다음 날, 네. 다음 날. 큰 물난리가 나서 어이구. 큰일 났다. 네.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게 고쳐져 있냐? 네. 근데 보험 프로세스는 바로 에이전트가 오늘 뭐 바꾼다고 해서 네. 프로세스가 바로 바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안 되죠. 물론 요청한 네. 날이 적용이 돼서 네. 변동은 되겠지만 그래서 아직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클레임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 디덕터블이 적용받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아주 이제 실망하셨어요. 네. 실망을 하시고 왜 프로세스가 이렇게 안 되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집은 다른 집이었어요. 아, 그래요. 잘못하셨군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 높게 된 네. 설정된 디덕터블을 무셨어요. 아. 그런데 이제 더 이상한 것은 네. 이게 끝이 아니고 네. 한 달이 안 됐을 때 또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네. 또 다른 집을 디덕터블을 또 낮춰달라고 네.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본사에 이때는 바로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해드렸죠. 네. 근데 또 공교롭게 일주일이 안 됐는데 그 집이 또 네. 물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집이 두 개죠. 그러니까 워낙 렌탈 프로퍼티를 많이 소유하고 계시니까 네, 네. 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디덕터블이 잘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본사에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했더니 아직은 바뀌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이 일주일 안에 아마 바뀔 것 같다고 예상하니까 네. 그렇게 바뀌고 나서 팔러시가 변경된 이후에 네, 네. 클레임을 진행하면 아마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속으로는 이게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프로퍼티에 디덕터블 자꾸 낮게 변경 요청을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저희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date of los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거는 네. 언제 내가 디덕터블을 바꾸더라도 클레임을 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로스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돼 있었던 커버리지와 네.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네. 근데 가끔은 그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네. 피해가 발생한 날이 언제냐? 네. 그렇죠. 예, 이걸 네. 기준으로 아마 클레임을 처리할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네. 실제로 언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클레임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네네.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중요합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커버리지와 디덕터블을 적용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고 한참 지나서 클레임을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네. 네. 가입 당시의 디덕터블 커버리지를 네,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이 보험료를 아끼는 것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적정한 커버리지를 설정하는 것 좋고 이에
상응하는 디덕터블이 어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은 이게 한 2번, 3번 디덕터블을 바꿨다, 네. 커버리지를 조정했다, 어. 그리고 바로 클레임이 들어간다. 네. 그럼 모든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특별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 고객으로 분류가 되면 특별 조사를 따로 합니다. 이게 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좀 반복될 때 네, 한 번 정도는 우연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반복적인 일이 반복되면 네. 보험사는 보험 사기가 아닌가 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엄격하게 경위를 따지거나 네. 피해 발생했다고 하는 날의 일기를 따진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조사하고 저희들에게도 문의가 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변경하게 됐는지.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지만 네. 고객님들도 이런 사료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현명하게 대처하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좀 가입을 하실 때 잘 생각을 하셔서 디덕터블, 네, 요거 이제 개념을 잘 오늘 방송 들으셨으니까 잘 파악을 하시고 요거를 잘 정리를 먼저 해야겠다. 예. 중간중간 바꾸는 게 조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언제든지 커버리지는 자동차 보험이나 집보험 바꾸실 수 있어요. 네.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빈번하게 우연적으로 이상 징후를 네네. 노출하거나 파악하게 되면 특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바꿀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위의 사례는 이런 디덕터블이라든지 보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관리를 잘 하시는 너무 고객님의 잘하셔서. 발생할 수 있는 좀 걱정되는 사항이었다고 하면 네. 이번 사례는 이제 너무 무신경해가지고 너무 모르셔서 발생한 이제 네.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최근에도 이제 한 고객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크게 또 물이 새서 아이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저희가 이제 이런 클레임과 관련한 전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객님들이 진짜 안전하신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네. 또는 집 같은 데는 머무를 수가 없는 상태면 긴급 대피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스태프함에서 특별하게 호텔도 지정을 해드리거나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응급조치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게 이제 디덕터블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근데 또 다행히 따님이 그 집에 살고 있어서 피해 상황을 또 정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디덕터블을 받으렸더니 그 집이 한 100만 불이 넘는 보상 범위를 갖고 있는데 5%로 설정이 되셨어요. 아, 네. 그 5%면 상상을 해보시면 5만 불이에요. 정말 크네요. 금액이. 네. 네, 그래서 제가 디덕터블이 5만 불로 설정을 하셨네요. 그랬더니 네. 이거 쓰러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5%면 5만 불인데 본인이 이렇게 설정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5년 전에 보험을 가입했고 5%는 내가 할 리가 없고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떡해요? 네. 15년간 네. 꾸준히 보험은 리뉴가 됐고 서류를 주고받고 보험료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피해 보상 규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컸어요. 작았어요. 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리를 하시기로 하고 네네. 적정한 디덕터블 금액 안내해드리고 보상 금액이 이제 적정하게 설계가 돼서 재가입으로 리라이트를 해드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사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보험사와 개인은 이 보험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도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15년 전에 가입을 할 때 네. 도와드린 직원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어떠한 상담과 소통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 2년에 한 번씩 네. 보험 내역과 디덕터블에 대한 소통, 네. 확인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러한 일로 놀라실 일은 없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방금 이 케이스는 그래도 다행히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넘어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네, 디덕터블 조정하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게 또 약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은 네. 큰 공부하셨다고 생각했고 어. 이번에 다행히 피해가 적어서 네. 다행이었고 이제 또 요거는 요런 사례들을 했지만 네. 만약 시간이 되면 오늘 각 보험의 타입별로 네. 디덕터블이 또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아, 그 부분도 그렇군요. 혹시 시간이 허락되면 네네. 그것도 간단히 좀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내용은 아마 좀 짧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광고 듣고 네, 와서 알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의 하윤선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짧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디덕터블 중요하니까 네.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보호받는 보험의 종류에 맞춰서 잘 정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네. 자연재해도 알아봤고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만큼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관리의 요령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제 끝으로 소유하고 계신 보험 물건들 또는 대상에 따라서 디덕터블이 조금 다르고 미니멈 커버리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네. 이를테면 임대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조금 더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소한 클레임을 좀 줄일 목적으로 최소 미니멈 디덕터블 금액을 1%로 제한하거나 네. 또는 집보험 같은 경우는 제일 낮게 하면 뭐 1,000불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임대용 주택은 그런 제약이 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또 세입자분들이 가입하는 세입자 보험, 렌터스 보험이라고 하죠. 네. 그건 이제 보상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디덕터블을 500불부터 보통 적용할 수 있게 좀 낮게 해놨고 있고요. 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보통 1,000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집이 고가인 경우에는 무조건 1,000불이라든지 가장 낮은 미니멈으로 설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네. 가끔은 회사마다 자동차와 집을 같이 하게 되면 주는 디스카운트가 있고 디덕터블 금액도 허용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네. 어떤 회사들은 일부 회사들은 자동차 보험 없이 집 보험만 가입을 하게 되면 디덕터블 금액을 낮출 수 없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디덕터블에 좀 관심을 갖고 네, 네. 보험 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점검이 필요하실 때 에이전트 분들에게 디덕터블 금액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 네.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좀 조정을 하실 게 있으면 네. 조정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험을 항상 갖고 있지만 한번 가입했다 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부분들, 잘 몰랐던 부분들 짚어주셔서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지금까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의 하윤선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